아까 우리 그 답이 잘못된 게 하나 있었네요.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63번 문제가 지금 틀린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기 때문에 틀린 것은 거기 중에서 디귿번, 리얼번, 미음번 뒤에 세 개가 틀렸단 말이에요. 정답은 2번이 아니고 5번으로 고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66번 보실게요. 66번.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1번 임대차에 대한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중개대상본의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되겠다. 자, 정보 공개에서 공시지가는 어떻습니까? 원래 공개할 내용이긴 한데 임대차라면 공개해서는 어떻게 해요? 안 된답니까?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답니까?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암기할 때는 정인, 지임 이렇게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에서 주의할 것 두 가지. 그래서 인자는 뭐예요?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공시가는 공개해야 하나. 임대차라면 공시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대차라면 임의적 사항입니다. 이렇게 틀렸지. 1번이 벌써 틀렸어요?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하고 비슷하다. 그쵸?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위임받죠? 그죠? 그게 위임계약입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되며 여기서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의 이름이 뭐예요? 전속중개계약은 전속중개계약서란 서면을 써야 되죠, 반드시. 그리고 3년간 보존하게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법령이 정한 계약서의 이름이 뭐냐고요? 전속중개계약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법령이 정한 계약서의 이름이 전속중개계약서. 이렇게 된다고요? 이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개업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서명 및 날인입니까? 서명 또는 날인입니까? 소공. 날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차이점이에요. 전속중개계약서에다가 개공은 서명 또는 날인, 소공은 의무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의뢰인한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갖다가 문서로 통지해 주어야 되겠다. 일의 진척상을 알려주는 거 얘기합니다. 그때 친절하게. 5번.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해 볼 수도 있다. 요거 맞는 말이지. 틀린 건 1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67번은 보니까 중개생활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개해야 될 정보가 뭐냐 이런 거지. 그죠? 정보 공개할 내용 기억본에 나와 있는 벽 도배 상태 공개합니까? 도배 새로 했는지 공개하는 거 맞죠? 니은본에 나와 있는 권리자의 주소 성명 같은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죠? 혹시 암기를 안 했다고 해도 이거 해야 될까라고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니은본은 아니잖아요. 디귿번은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자, 지하철 철산역으로부터 5분 거리 그런 거 공개하잖아요. 그 다음에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시설의 상태.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설의 뭐요? 상태. 이런 건 공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닌 것은 니은번이에요. 정답은 4번. 68번입니다. 틀린 것은 이렇게 했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뭐로 통지해야 돼요? 문서로. 그 다음에 2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한은 당사자는 약정이 없다면 몇 개월? 3개월 맞고요.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 계약서를 전속중개계약서 얘기합니다. 3년간 보존하시오. 5전이 틀렸네요.
4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해 왔을 때는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비밀로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나와요. 경우에 따라. 5번 전속 중개계약이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당사자 간의 합의예요. 그러니까 법에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빼고는 얼마든지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게 몇 번이냐면 3번이 틀렸죠. 자, 69번 가보시겠어요? 옳은 것을 몽땅 고르시오. 이렇게 보니까 개업권 특정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정해서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 무슨 계약이다? 전속 중개계약이다. 맞고 니은 당사자 간의 기간에 약정이 없으면 유효기간은 3개월이다. 그죠? 6개월이라고 해놨네요. 한참 공부 안 하면 6개월도 막 긴가민가 그래요. 그래서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훑어보고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험 보기 전에 한 2, 3일 전에 봤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억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점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험 떨어지신 분 중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중개사법을 엄청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심을 하시고 시험 한 2주, 3주 정도 남겨놓고서는 중개사법을 공부 안 하신 거야. 공법을 막 공법이 점수가 안 나오니까 내가 공법만 점수 좀 올리면 합격하겠다 생각하셔가지고 이분이 거의 한 70 가까이 되신 분이세요. 근데 지금 아마 지금 어디서 공부하고 계실지 몰라요. 근데 저하고 같이 공부한 그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 한 3년, 4년 되실 거예요. 종로에서도 한 2년, 노량진에서 한 2년 됐으니까 한 4년 된 것 같아요. 근데 공부를 못 하신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수리해봤고 공부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 막판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잘 나오니까 공법하고 공시법, 듣기법이 점수가 잘 안 나오니까 막판에 공시법하고 공법을 막 집중해서 하신 거예요. 2차만 보신 그 해.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이게 점수가 올라가냐고. 이게 점수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도. 생각만큼. 근데 중개사법은 그 점수를 유지한 게 아니고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 2문제 올렸다면 여기서 한 10문제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반대로 하셔야 돼. 막판에 가면 공법이나 등기법을 상당 부분 양을 더 줄이시고 기본적인 것만 맞추겠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셔야 돼. 그래도 합격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갖다가 80점 넘길 수 있도록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받으면 거기서 남는 점수를 이렇게 보태줘가지고 합격하고 혹시 이게 쉽게 나온다면 더 합격하고 그래요. 그렇게 전략을 잘 짜셔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에 오셔서는 이걸 후회하시더라고. 그때 이걸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거.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말씀 이거 막판에 가서 이걸 더 해야 됩니다. 중개사법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근데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점수가 잘 나오니까 요걸 조금 마음 놓으시고 요거 집중한다고 이렇게 하시다가 그렇게 실수하신 거예요. 전략도 중요합니다. 전략도. 자, 그 다음에요. 디귿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2주일에 1회 이상 아주 자주 나오네 이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겠다. 그죠? 틀리게 내지도 않네 언제나. 2주일에 뭐요? 1회 이상 뭐로 통지한다고요? 문서로. 그죠? 옛날 기록에도 남지 않은 옛날 기출문제는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옛날에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이게? 틀리게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서 일주일에 2회 이상 이렇게 일주일에 2회 이상 이렇게 얼핏 보면 그게 그거 같아요. 2주일에 1회 이상이에요. 2주일 선생님 아시죠? 돌아가셨죠? 2주일에 1회 이상 그죠? 2주일에 1회 이상 그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 어렸을 때는 하여간 거의 우상이다시피 해가지고 그렇게 TV에서 많이 봤는데 이봉원 2주일만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가시면 리얼번 전속 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업 공인회사한테 해당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해갖고 다른 그죠? 중개 의뢰인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 공인회사한테 위약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다른 업소를 통해서 팔려버린 거죠? 네. 그랬을 때는 처음에 전속으로 의뢰를 받았던 개업 공인회사한테는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겠다. 이걸 우리가 다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기억했던 케이스죠? 네. 네, 다 끝났어 이제. 28분 남았어. 이거 뭐냐 그러면? 예? 자 이렇게 이랬는데 A가 배신을 때리고요. 다른 개공한테 또 의뢰를 내놔가지고요.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요. 요렇게 거래가 됐다.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B 관점에서는 자기가 소개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B는 A한테 복비 내놓으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자기가 전속으로 맡았던 사건이 되나서 이렇게 해버리면 배신자 할 수 있죠. 위약금을 물으라고 할 수 있다. 위약금은 얼마인가? 전속으로 의뢰받을 때 이거 팔아주면 내가 90만 원 줄게 그랬다면 약속한 이 복비만큼이 위약금이 되는 거예요. 90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를 소개시켜서 팔아줬을 때는 복비로 90을 버는 거고 이렇게 된 상황일 때는 위약금조로 90을 벌게 되니까 B는요. 보수 확보가 확실하죠?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기억번 맞고 니은번 빼고 다 맞네요. 그렇습니다. 자 70번 가시겠습니다. 옳은 거요. 1번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갖다가 사용해야 되겠다. 사용해야 된다고요? 아니지. 그럼 권장사항에 불과합니다. 2번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개업 공인회사와 체결할 수가 있다. 일반 중개계약은 여러 사장님이랑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번 일반 중개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말로 많이 하잖아요. 4번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 공인회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가 있다. 자, 의뢰인이 사장님 보고 개공 보고 일반 중개계약서 씁시다 라고 요청할 수가 있다고요. 그 뜻입니다. 5번 개업 공인회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는 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겠다. 어이? 일반 중개계약인데 정보 공개 의무가 있을까요? 없어요.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조심할 것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일지라도 정보를 갖다가 의뢰인이 반대만 않는다면 공개할 수는 있습니다. 의무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거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업공인회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요. 맞는 겁니다. 해야 된다 그러면요. 틀리고 그렇게. 자 여기서 옳은 것은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네요. 71번 사례 문제로 꽤 나왔습니다.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사례라고 하지만 뭐 갑소유 X부동산 뭐 그런 거예요. 갑과 을의 전속중개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속중개계약서라고요. 그걸 꼭 써야 되지요. 그 점에서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죠. 말로도 할 수 있고 권장사항이니까.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서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계약서인데 반드시 써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되고. 2번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맞고. 3번 을이 갑과의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뒤에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 처분했을 때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6개월 만에 폐기 처분했으면 전속중개계약서는 아까 요 몇 년간 보존하게 돼 있어요. 3년간 보존할 걸 6개월 만에 폐기 처분했으니 법 위반이에요. 이때 받는 제재가 뭐라고요? 업무정지. 3년간 보존할 걸 보존 안 했다 그러면 영업정지 사유가 됩니다. 4번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을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서 2주일 내에 X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겠다. 정보 공개는요 언제까지 하죠? 7일 이내 공개하게 돼 있으니까 2주 내에 공개해야 돼. 틀렸죠? 70주파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공개는 7일 이내.
5번 전속 중개계약 체결 후 의리 공개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정보 공개할 내용이 아까 박스 문제 하나 있었죠? 거기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해가지고 철산역으로부터 몇 분 거리 그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공개할 내용 맞죠? 네, 거기서 아마 따왔을 거예요. 보나마나. 여기서 지금 그러면 틀린 것은 몇 번이냐면은 4번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보망 문제입니다. 정보망.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거래모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깜짝 놀랐잖아요. 잠이 닿겠네. 옳은 것은 그랬고요.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자격증 원본을 첨부해야 되겠다. 자,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지정 신청해서 지정받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정 신청할 때 구비 서류를 내는 거 필요하죠? 구비 서류 어떤 게 있을까요? 구비 서류. 이 주관식이면 정말 맞추기 쉽지 않죠? 자, 첫 번째가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500명 이상 진짜 가입했는가? 그 회원인 개업 공인중개사에 등록증 사본을 내도록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요. 주된 컴퓨터의 용량이나 성능을 알 수 있는, 그죠? 컴퓨터 설비 용량이나 성능을 알 수 있는 서류를 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신고서 복사해서 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사본 또 하나 필요하겠죠? 이게 구비서류입니다. 이게. 근데 여기 지금 1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정 신청할 때 신청서에다가 자격증 원본을 제출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이요? 사본이요? 4번입니다. 원본 내는 거 아니죠? 보통 구비서류에는 원본 안 나와요. 구비서류 원본 없어요. 보통 다 구비서류 그러면 사본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근데 원본을 갖다가 첨부해야 될 경우가 있긴 있어요. 어떤 경우가 대표적이냐면 게시할 때요. 게시 서류 할 때요. 자격증 원본, 등록증 원본, 원본 걸어놔야 되겠죠. 원본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또요. 이전 신고할 때 갖고 갈 그런 증서요. 이전 신고할 때 신사증 할 때 등록증이나 신고필증 가져갈 때 그 등록증 원본입니다. 증은 요거 원본 가서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죠? 원본. 그 다음에 또요. 휴폐업 신고할 때 방금 전에 했었잖아요. 휴폐업 신고다 그랬을 때는 이때는요. 쉬는 거니까 폐업하는 거니까 관청에다가 원본을 갖다 보관시키는 거잖아요. 사본 갖다 내서는 소용없잖아요. 이때도 원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빼고는 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뭘 내는 거예요? 4번. 다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훨씬 많은 거예요, 4번이? 원본 굉장히 드문 거예요. 1번 틀렸습니다. 2번 국토유통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때부터 14일 내에 검토해갖고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다. 맞습니까? 14일 이내입니까? 30일이죠. 다시 한번 거래정보 사업자 지정을 받는 절차를 한번 써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에 필요한 요건 5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을 국장한테 하지요. 지정 신청. 요 지정 신청할 때는 개인 사업자도 오케이, 법인 사업자도 오케이, 지정 신청 자격을 다 줍니다. 이때 지정 신청할 때는 수수료 내라는 소리는 어디에도 없지요. 다만 이제 대신 구비 서류는 요구한 대로 5가지를 갖춰서 내야 되겠죠? 요거 5가지. 저거. 그래서 신청을 국장한테 하면 국장은 심사해서 어떻게 해줘요? 지정을 해주겠죠? 지정 처분요. 그죠? 그래서 며칠 이내 지정 처분이죠? 요거 심사 기간이 30일 이내입니다. 요거 물어본 거예요. 그럼 지정인을 받게 되면 사업자가 이미 됐지만 그 중간에 하는 게 있죠. 약관을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승인받게 돼 있죠. 재정 승인. 그죠? 누가 승인권자입니까? 국장이 승인해 준다. 요게 언제까지 승인? 3개월 이내 승인. 그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설치 운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설치 운영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래요? 1년 이내 설치 운영. 1년은 언제부터 1년입니까? 요때부터 요렇게 1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정 받은 때부터 1년. 그거잖아요. 요거 30일 물어본 겁니다, 지금. 14일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거래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때 임대 중인 정보를 공개할 때 임차인의 성명은 공개해야 된다.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4번 거래무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해산해갖고 거래정보망의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하다면 국장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가 있다. 청문을 거치지 않고 그렇죠. 자, 사망이나 또는 해산 때문에 취소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죠? 이것 때문에 등록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정보망이라고 하면 지정 취소 당하는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사망, 해산 때문에. 사자를 따서 암기해요, 우리는. 사망, 해산 때문에 취소한다. 그랬을 때 이것 때문일 때는 청문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 성질상 이거 취소할 때 사전에 청문을 하기가 마땅치 않은 거죠? 그래서 사망, 해산은 청문 사유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청문 없이도 지정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맞는 말. 5번입니다. 거래무 사업자는 개업 공인중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대상물의 정보도 거래정보망에 공개할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그죠? 의뢰인이 준 정보만 그대로 올리면 끝이야. 의뢰인을 위해서 자기가 또 직접 또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중개해 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욕먹는다. 고맙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의뢰인이 준 정보 그대로 올리면 끝이.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맞는 지문은 뭘까요? 그랬을 때 4번이죠. 4번. 예. 자, 73번 문제. 정보망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십니까? 사이다차.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개공, 이 외의자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공개하거나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들 간에 차별적으로 공개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하게 되면 사이다차 이걸 어기면 1학년 1반에 지정을 취소당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이거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거. 2번 거래무 사업자는 개업으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의 정보에 한해서 이를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겠다. 누가 준 정보만 공개하라고요? 의뢰인 아니면 개공. 거래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만 올리라. 개공. 2번 질문을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기는 맞지만 틀리게 나왔을 때 조심하셔야 된다요.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나오면. 3번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당한 사용을 받은 날부터 1년 내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다가는 어떻게 되죠? 지정 취소 당할 수 있다. 이때는 청문 거쳐야 되겠죠. 자, 4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거래 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정해갖고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다. 3개월 내 승인이죠? 네. 이거요. 맞습니다. 5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사물의 거래가 완성되었을 때는 계약이 체결되면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돼요? 사업자한테 그 집 팔렸다고 그 집 새 나갔다고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되죠? 누가 누구한테 통보한다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통보하는 겁니다. 맞죠? 틀린 거 뭐라고 돼 있는데 틀린 게 여기서는 3번이 틀렸네. 제가 못 봤네요. 3번 보면 1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는 지정 취소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합니다. 그죠? 그거 치사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렇게 출제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부터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악산을 갔다 온 게 대학교 졸업여행으로 갔다 왔으니까 한 50년 전인 일이죠. 설악산 진짜 그 대청봉을 진짜 그때 가보고 그 이후로 가본 적이 없고, 근데 우리 이제 둘째 놈이 요새 지금 대청봉 가자고 막 조르긴 하는데, 이제는, 못 갈 것 같아요. 왜냐면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이제, 못 갈 것 같은데, 그때 그 기억이 지금도 서운합니다. 대청봉 가는데 최단 코스로 가야 돼서. 근데 가가지고 졸업여행인데 한 열 몇 명 갔었어요. 근데 가가지고 저기 뭡니까 이거
아니, 그쪽으로 안 가서. 이거 저거 뭐지? 숙소에서 그냥 잠을 잡니까? 아니지. 그죠? 밤새도록 뭐 하다가. 그래서 새벽에 잠깐 자는지 마는지 했는데 누가 깨워가지고 가자고 막 해가지고 처음보다 그냥 수건 하나씩만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오색, 최단 코스 4시간짜리. 예. 거기가 제일 빨리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한 열 몇 명이서 그쪽으로 다 간 거예요. 전부 다 수건 들고, 가방은 하나도 안 들고. 포인트가 그거예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돈도 없어. 아니, 돈 갖고 있는 사람, 우리 회비를 모아서 돈 갖고 있는 그 친구 총무한테 딱 맡겼는데, 걔는 산을 잘 타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비슷하게 갔지만 좀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이제는 막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그래가지고 올라가잖아, 거기를 올라가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제 뭐 먹을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울물 마시고. 이러면서. 아니, 그때 맑아. 괜찮은데. 이제 올라가는데, 그것도 좀 한계에 부딪히더라고. 배가 고파.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가 어떻게 했냐면 꾸역꾸역 올라갔는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먹을 것 좀 주세요. 이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용기가 없어갖고 그냥 굶고 올라가는 거. 올라가다가 이제 거의 한 4분의 3까지 왔어.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오고 요 둘이만 나오고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가씨였어. 그런데 배낭을 자기 키보다 더 큰 배낭을 메고 가는 거야. 그래서 먹을 것 좀 달라고 제발. 그랬더니 조건이 배낭을 대천봉까지 매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보이나요? 배가 고픈데 알았다고.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매줄 거야. 그래가지고 초콜릿이랑 무슨 보리빵인가 그거 좀 그거 얻어먹고 배가 좀 차니까 살만하지. 자, 이제 그걸 갖고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가다 보면 마지막에 가면요 굉장히 경사가 가파릅니다. 근데 이놈 자식이 옆에 같이 갔던 놈이 지는 안 메고 저한테 메우는 거예요. 이놈은 키가 1m 80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메고 그놈이 뒤에서 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북궁탈게 가서 그러니까 올라갈 때 제 코가 땅에 닿더라고. 와, 그게 지금 초콜릿 몇 개 하고 보리빵 그걸 바꿔. 나중에 끝에 가서 그 가파른 경사 가파르기 때문에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것까지만. 내려갈 때는 본인이 메고 내려갔어. 근데, 진짜 산을 잘 타더라고. 근데, 하여간 시간이 막 지나도, 그때도 우리가 잠깐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 나중에 시간 지나서 우리가 이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사진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떤 친구는 변호사하고 어떤 친구는 법무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이제 요새도 가끔씩 전화 통화하고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갔었던 그런 얘기를 가끔씩 하면서 다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다시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자, 보겠습니까, 이제. 자, 74페이지 하면, 74번 합니다. 확인 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 1번. 개혁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사항을 확인해갖고, 완성되기 전이에요. 확인 설명해갖고, 이를 당해 중개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해야 되겠다. 취득 의뢰인한테 설명해야 된다. 맞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완성되기 전이죠? 네. 맞습니다요. 그래서 틀린 게 없고. 2번.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된 때 그러면 틀려버려요. 되게 어렵게 돼요. 그렇게 되면. 자, 2번. 개혁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누가 설명을 안 했다고 나왔습니까, 지금? 개공이. 그러면 500과입니까? 업무정지입니까? 500과. 500과입니다. 다시 한번 요 박스 그립니다, 지금. 100만 불짜리 박스입니다, 이게. 자,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설명서를 교부 안 했습니다. 확인설명서를 보존 안 했다고요? 확인설명서에 도장 안 찍었다고요? 이렇게. 자, 개공이 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뭐라고요? 500과. 그 다음에 개공이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날인 안 했다, 그러면 뭐예요? 업무 정지. 그래서 여기에는 기억하실 때 여기도 삼각형으로 기억하시자고 그랬어요. 무거운 게 밑에 가라앉는다고 그랬죠? 이렇게 위에가 500과입니다. 두 개 잘 구별하셔야 돼요. 소공은 어떻습니까? 소공은? 자격정지입니다. 설명을 잘못했을 때 자격정지입니다. 500과 아닙니다, 이건.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를 교부해야 되거나 확인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뭐만 있죠? 이걸 안 하면 자격정지 사유다. 요거 없다는 것 중요합니다. 요것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소공은 일관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격정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요것 가지고 업무 정지로 바꿔놓은 거예요. 틀렸습니다, 이거. 출제 확률 1000%짜리 박스입니다.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의 종류하고 세율을 설명해라. 확인 설명사항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확인 설명사항이 뭐였어요? 확, 수, 취, 조. 설명해 줄 사항입니다. 수가 뭐예요?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중개 보수라고요. 중개 복비. 그 다음에 취조는 뭐예요?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하게 돼 있죠. 이게 확인 설명 사항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야. 그러니까 이전에 관련된 조세, 보유에 관련된 조세는 설명해 줄 조세에 들어가지 않고 어떤 조세만? 취득 관련 조세만. 3번 맞죠? 4번. 개업공인회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서 당사자한테 주고요. 확인설명서 준 겁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4번, 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몇 년 동안 보존해야 되겠다? 3년. 여기에 의미 있는 자체는 이 보존한다 그랬을 때 3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개공이. 보존 안 했다가는 영업정지요. 근데 보존할 때 여기서는 4번만 보존해도 됩니다. 이 또는의 의미입니다. 원본만 보존해도 됩니다. 아니면 전자문서로 보존해도 됩니다. 아까 오전에 공부할 때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기본사항, 세부확인사항, 중개보수가 화면이 뜨면서 확인설명서 같이 작성하는 거 있었죠? 그러면 전자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전자문서로 확인설명서도 채우게 돼요. 그거 나중에 전자서명하면 어떻게 돼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어떻게 됩니까? 자동 보관돼요. 그럼 따로 종이로 된 건 보존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보면 자, 사본을 보존해도 됩니다. 왜냐면 꼭 전자계약을 체결할 게 아니거든요. 종이로 된 걸로 지금처럼 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럼 사본을 보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본 보존 안 하고 원본을 보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법 위반이 아니에요. 아니면 전자계약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될 겁니다. 전자문서. 그렇죠? 요걸 보존해도 되지요. 근데 이럴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존기간 3년이긴 해도 딱 여기서 전자서명을 개공이 딱 마치는 순간에 공인전자문서센터에 그 기록이 넘어가서 자동 보관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원칙은 어쨌든 요거 아니면 요거로 몇 년간 보존해라. 3년 이렇게 된 거죠. 자, 5번.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회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맞죠? 당해 중경이란 소공이 있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뭐 해야 된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여기서는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 하면 큰일 나요? 서명 및 날인. 그러면 여기서 지금 틀린 것은 아까 2번이었나요? 500과 과태료죠? 자, 77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75번에서는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돼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 확인 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가지고, 그죠? 계약서 쓸 때 같이 써주죠. 당사자한테 교부하고, 확인 설명서 4번이 됐든, 아니면 원본이 됐든, 전자문서를 됐든, 몇 년간 보존? 3년. 3년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5년이 틀렸네요.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 5년이겠죠. 지금 일반 지문은 거래계약서 보존 얘기가 아닙니다. 확인 설명서 보존 얘기입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 의뢰인이 불응했을 때는 그 사실을 매수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어떻게 해요? 기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건 자료 요구에 응할 수도 있고 불응할 수도 있죠. 네. 불응하면 그죠? 불응 사실을 확인 설명서에 어떻게 해요? 기재하고 그 전에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설명도 해주죠. 일르죠. 네. 그죠? 이거 확인 자료 요구했더니 안 주더라 이렇게 일르고 설명하고 기재도 합니다. 2번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서에는 개혁공인회사가 서명 또는 할인하되 벌써 틀렸어요. 그죠? 당해 중개인이란 소공이 있을 때도 소공이 함께 서명 그죠? 또는 아닙니다. 이건 전부 다 미시죠. 4번 공동중개의 경우 중개사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는 참여한 개혁공인회사 중 한 명이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안 그래요? 공동중개했다 그러면 거기 확인 설명서에 공동중개한 개공 전부 다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다.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가 완성된 뒤에 개혁공인회사가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 영업정지입니다. 업무정지라고 나왔나요? 등록 취소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네. 그죠? 등록 취소까지는 안 되고 업무정지. 요 5번을 갖다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래도 틀리는 거 네. 업무정지 사유만 됩니다. 예. 자, 옳은 건 2번이었고 76번 틀린 것은 입니다. 이번에는 답은 중개가 완성되어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중개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 주어야 한다. 중개 완성돼서 계약서 써줄 때는 확인 설명서도 같이 써 주어야 한다. 맞죠? 네. 자, 갑은 작성된 확인 설명서를 갖다가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된다. 맞아요. 양쪽 확인 설명서 교부는 이게 증거 낭비는 거니까 양쪽에 다 주는 거. 양쪽에 다 주는 거. 그다음에 3번. 개공갑은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을 설명해야 되겠다. 요거네, 요거. 확인 설명 사항에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 들어가는 거 맞죠? 4번. 갑은 임대 의뢰인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했을 때 그 불응 사실을 중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 기재하죠. 그 전에 매수 또는 임차 의뢰인한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4번까지만 읽어 내려가면 정답 4번이에요. 쉬운 문제. 5번. 갑은 상가 건물의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할 때 양수 의뢰인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대항력이나 우선 면적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다. 상가 임차권 양도가 일어나면 임차인이 바뀌어. 그럼 상가 임차인한테 여기 들어갔으니까 이게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우선 면접할 수 있는 권능은 있는지 그거 설명해 줘야지. 그 얘기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할 텐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요 4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또 시행령 중에 많이 바뀐 게 아니고 적용보증금이 올랐다고요. 그래서 적용보증금이 저번에 서울 같은 경우 6억 1천만 원 이하였죠. 네. 근데 9억으로 올랐어 이제. 9억. 요 광명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6억 9천 올랐어. 과밀억제 권역이잖아요. 6억 9천 이렇게. 그 부분만 바뀌었어요. 근데 출제 유력합니다. 그거 시행령이 바뀐 건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적용보증은 되게 중요하거든. 다음 주에 수업해요. 그거.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문제 77번입니다. 옳은 것은 몽땅 골라라. 다 골라버리세요. 기억번 보면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선 등 중개상물의 입지 조건은 개혁공인회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해당된다. 설명사항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입지 조건. 니은번 개혁공인회사가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서의 사본을 보존해야 될 기간은 5년이다. 3년이고. 디귿번 당해 중개인이라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때는 확인 설명서에 해당하는 개혁공인중개사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되겠다. 이것도 맞죠? 마지막 리을반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상물의 확인 설명을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을 때는 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요거 출제 유력합니다. 소공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 안 했다 그랬을 때는 자격정지 사유라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예상 문제는 500가라고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이게.
자, 이 기출문제가 몇 회예요? 26회죠? 이 기출문제를 출제인이 보고 출제할 28회예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두운 이유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눈이 어두워져요. 말 많이 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28회 요 기출문제를 분명히 놓고서 출제할 거야.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다른 것도 다른 거지만 리을번호를 딱 보는 순간에 아 고치고 싶다. 뭐로? 500과로. 그래서 500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500과가 맞다는 게 아니고 틀렸다는 거예요. 네. 뭐가 맞고? 자격정지가 맞고. 네? 그겁니다. 자, 다음 주에는 계약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